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ATM에서 돈을 마음대로 못 뺀다더라. 현금 입금도 제한된다더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지인이 은행에 갔다가 실제로 ATM에서 출금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ATM 사용에 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이런 변화가 왜 갑자기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ATM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ATM 사용 시 예상치 못한 불편을 어떻게 줄일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 연루로 오해받는 일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연 노후 채널에서는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인생 정보와 지혜, 그리고 꼭 필요한 변화 소식을 쉽고 친근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실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지금은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금융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해 온 만큼 오늘 정보도 여러분께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ATM 출금 입금 제한 조치는 결코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제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배경엔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조치의 이면에는 최근 심각해진 금융범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만 해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전화로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를 속인 뒤 ATM으로 직접 출금 또는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범죄 예방 목적의 보안 장치입니다. 이번 6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하루 누적 한도는 300만 원까지 제한됩니다. 둘째, ATM 출금 시 이상행동 감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AI가 모자, 선글라스 착용 또는 전화 통화 중 ATM 사용과 같은 이상행동을 감지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출금이 제한됩니다. 셋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강화입니다. 한 은행 계좌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ATM 거래와 창구 거래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서 우리 일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현금 사용이 많은 시니어층과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왜 지금 시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이러한 조치를 불러왔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ATM 출금 입금 제한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들어 급증한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대면 편취형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면 편취형 범죄란 범죄자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주로 ATM 출금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노년층 고객 A씨는 어느 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목소리는 고객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즉시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A씨는 당황한 마음에 상대방 지시에 따라 ATM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ATM 앞에 선 O'씨는 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TM 화면에 이상행동 감지 경고가 표시되었고 추가 인증 절차가 요구되었습니다. 다행히 본인 인증 단계에서 실패하면서 거래가 중단되었고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TM 출금 입금 시 AI 감지 시스템이 실제로 범죄 피해를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ATM을 사용하다가 정상적인 거래가 막혀 당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B씨는 하루 매출 일부를 현금으로 정산한 뒤 ATM을 통해 무통장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려 했습니다. 이때 연속적인 고액 입금 시도로 인해 AI가 이상행동으로 판단,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B씨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해명과 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야 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고객들도 시스템 적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러한 조치를 강하게 시행하게 되었는지 더 깊은 배경과 정부 측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전 사회적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는 이미 국가적 문제로 번진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AI 기술과의 결합으로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면 편취형 범죄의 증가가 이번 정책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ATM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조직원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법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 내 모든 현금 흐름에 대한 실시간 감지와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은행권과 협력하여 AI 기반 ATM 이상행동 탐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AI 시스템은 단순히 외형적 행동만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패턴, 이용 시간대, 거래 금액의 일회성까지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에 10만 원 이하 거래만 하던 고객이 갑자기 수백만 원을 인출하거나 생전 처음 방문한 지역의 ATM에서 고액 출금을 시도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경고 문구와 본인 인증 절차를 작동시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 약 30% 이상의 보이스피싱 시도 건이 사전 차단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예방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고객들이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ATM을 이용하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AI 시스템의 경고 문구나 인증 절차가 생소하여 당황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ATM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상행동으로 감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시스템은 어떤 상황에서 이상행동으로 판단하고 출금이나 입금 거래를 제한할까요? 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편을 피할 수 있고 실제 거래 시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장 및 행동 감지입니다. AI는 ATM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의 복장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 후 ATM 이용 시 얼굴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상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변장을 유도하거나 범죄자가 본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러한 복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화 통화 중 거래 시도입니다. AI는 ATM 앞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하는 모습을 감지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한 채로 ATM 이용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화 중 입출금 시도는 고위험 행동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세 번째로 이례적인 거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시간대에 갑자기 고액 출금을 시도하거나 처음 이용하는 ATM에서 반복적인 고액 입금 또는 출금이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AI는 평소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거래 패턴을 학습하여 이러한 비정상적 거래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러한 이상행동으로 판단되면 ATM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진행됩니다. 1. 경고 문구 표시. 화면에 현재 이상행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2. 추가 본인 인증 요청. 카드 비밀번호 외에도 경우에 따라 휴대폰 본인 인증, 생체 인증 또는 은행 창구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증 실패 시 거래 중단.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ATM 거래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ATM 이용 시 복장은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방역 목적의 마스크는 기본 착용이 가능하지만 추가로 모자나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면 이상행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전화 통화는 ATM 이용 전후에 진행하고 이용 중에는 통화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통화를 유지한 채로 ATM 사용을 유도할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한 번에 고액 거래가 필요할 경우 미리 은행 창구 상담을 통해 진행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AI 시스템이 정상 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실제 ATM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팁들은 무엇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ATM 이용 시 주의할 기본 원칙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실천적인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AI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인 거래가 오해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 전 사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고액 출금이나 입금이 필요할 경우 가능하다면 사전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측에 거래 목적과 금액을 알리면 AI 시스템이 사전 정보를 반영하여 이상 거래로 인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자주 이용하는 ATM 기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AI 시스템은 고객의 일반적인 거래 패턴과 이용 ATM 기기까지 분석합니다. 따라서 평소 이용하던 ATM에서 거래하면 시스템이 정상 거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낯선 지역에서 갑자기 고액 출금을 시도하면 이상 행동으로 판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ATM 사용 전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급하게 조작하거나 반복적으로 취소제 시도하는 행동도 이상 행동으로 감지합니다. 따라서 ATM을 사용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정확하게 거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거래할 내용을 메모해두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불필요하게 반복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한 번의 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시도하면 AI 시스템이 의심 거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금액의 반복 출금이나 동일 계좌로 반복 입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변화된 ATM 사용 규정과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에 대해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두면 ATM 이용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잘 기억하고 활용한다면 앞으로 AI 시스템이 적용된 ATM을 사용할 때 불필요한 불편이나 거래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그리고 우리가 금융 생활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번 ATM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주요 시중은행 ATM에서 먼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전국 모든 ATM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ATM뿐 아니라 이미 적용 중인 은행 창구 거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의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객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정상적이고 투명한 거래, 이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ATM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거래 사유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있다면 나중에 거래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와 같은 비현금 거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사용이 많은 거래일수록 AI 시스템의 감시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는 필수적으로 보고 대상이 되므로
불필요한 현금 거래는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금융사기의 최신 수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 꾸준히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시중은행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평소에 접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금융 역량을 조금씩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니어층에서는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사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거래의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은행에서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모바일 뱅킹 사용법 정도는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변화가 우리 일상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ATM 출금 입금 제한 조치와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은 분명 우리에게 불편함도 일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금융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변화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과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ATM에서 모자나 마스크도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은 가능합니다. ATM 이용 중 전화가 오면 받아도 괜찮은가요? 가급적 ATM 이용 전후에 전화를 이용하시고 이용 중에는 통화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행동 감지로 거래가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ATM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본인 인증을 요청받게 됩니다. 본인 인증에 실패하거나 추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ATM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가족이나 타인이 본인의 카드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시도할 경우 AI 시스템이 이상행동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액 거래나 중요한 거래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앞으로 현금 사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네, 금융당국의 방향성은 점차 현금 거래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 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금 사용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주로 이상행동과 고위험 거래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계좌이체,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거래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도 오해받을까 걱정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장을 단정히 하고 거래 전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정확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액 거래는 가능하면 사전에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 진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정상 거래는 충분히 인지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ATM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ATM 출금 입금 제한과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모두를 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더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떻게 ATM을 사용하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변화는 앞으로
우리의 금융생활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은행 거래는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일상입니다.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함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 사연 노후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생활 정보와 지혜를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